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에 의해 6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다운 학우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유태겸 학우님, 이해찬 학우님, 최근수 학우님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팀원들이 각자 이번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것들과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행보할 것인지를 소개함으로써 발표를 마치게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 2의 6조의 이다운입니다. 저는 2주차 과제와 현재 저희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정리해본 나눔과 배려를 소개해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세워본 저의 나눔과 배려 증진 계획을 설명 및 실천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하였듯 2주차 과제와 현재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저의 나눔과 배려의 상태를 진단해본 결과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친구, 세 번째는 이웃 사회였습니다. 저는 이 구분한 것들을 가지고 나눔과 배려라는 영역에서 이들이 저와 교류하였을 때 과연 어떤 특성을 띠고 있었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는지를 정리해보고 주관적으로 점수를 매겨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진단 결과 저의 가족은 서로가 서로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약 3달간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긴 적이 없었기에 저와 제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현재 원활한 관계를 유지 중이라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입니다. 나눔과 배려의 영역에서 저와 친구들의 관계를 살펴보니 마치 장작과 불 같은 관계였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이 같거나 매번 대화가 잘 통해 한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돋보였던 건 평소에 농담삼아 하는 말을 현실로 이행해낸 행동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에버랜드 가고 싶다 라는 말을 하면 어느샌가 친구들과 에버랜드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지역에 자주 봉사활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나눔과 배려의 관계로 보았을 때 저와 제 친구들은 열정적인 행동파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사회입니다. 저는 아파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농화원에 봉사를 가는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 이웃사회는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공간이자 저의 정신적인 능력을 성장할 수 있는 촉진제 같은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향후 저의 나눔과 배려를 증진 및 유지시킬 계획을 분류별로 세워보았습니다. 우선 가족입니다. 가족들에겐 제가 집안일을 도맡아 해보고 가족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함으로써 저의 나눔과 배려를 성장해보려 했습니다. 제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기에 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나눔과 배려를 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찾다 보니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구입니다. 곧 다가오는 중간고사로 인해 대체 과제나 주차별 과제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상해본 것이 친구들이 과제를 할 때 옆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제작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헌혈의 집에 가 헌혈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봉사활동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헌혈이라도 하자는 의미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사회입니다. 이웃사회에선 증진보단 유지를 중요시하며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생활화하기를 계획에 적어보았고 재난지원금을 자주 사용함으로써 코로나 사태에 피해 입은 지역 상업자들을 도와주는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설정했던 계획들을 실행해보니 대부분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을 위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나의 이런 작은 행위 하나가 주위 사람들에게 있어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었다라는 행복감. 세 번째는 설정한 계획을 실천에 옮기면서 가끔 예기치 못한 오류들이 생겼었는데 이를 올바른 방법과 방향으로 해결함으로써 정의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제가 계획했던 것을 모두 실행에 옮겼다라는 성취감이고 마지막으론 내가 실행한 계획들로 인해 앞으로 내 주변에서 더욱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에 의해 나눔과 배려
002반 20210224 이태겸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하자면 나의 나눔과 배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과 20살이 된 이후 현재. 두 번째는 나눔과 배려 진단, 세 번째는 나눔과 배려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 네 번째는 계획에 따른 실천 사례, 다섯 번째는 실천 후 효과와 느낀 점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나의 나눔과 배려, 초등학교 시절 때는 가족, 친구, 이웃 사이로 나누자면 가족에는 심부름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집안일, 빨래 널기, 설거지하기, 밥하기 그런 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는 음식,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과자나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걸 했고, 학용품, 약간 지우개나 연필 그런 필기구들을 나눠 주었고, 이웃 사회에서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구입하였습니다. 중학교 시절 때는 가족에게 먼저, 제가 형이 2명 있는데 형들이 이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집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는 배려를 했고, 일탈하지 않고 이제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배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돕고 학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했고요. 이웃사회에서는 어린이집에 가서 봉사를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주변 청소하기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가족에게 용돈을 모아서 선물을 하였고, 친구에게는 인간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었고, 이웃사회에서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각종 지원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위안부 배지, 세월호 배지 등을 구입했습니다. 20살 이후에는 제 가족에게 용돈을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벌어서 사용하고 부모님께 필요한 선물도 사드리고 했습니다. 친구에게는 과제나 수업 있는 것을 알려주며 학업에 도움을 주고 또 형편이 어려운 친구가 있으면 밥이나 음료수를 사주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웃사회에서는 이제 헌혈을 통해 이웃을 도왔습니다. 나눔과 배려를 진단하면 초등학교 때는 가족에게는 육체적인 배려, 친구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에서의 나눔, 이웃사회에서는 금전적 나눔을 했고, 중학교 때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정신적인 배려, 이웃사회에서는 육체적인 봉사를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가족에게는 이제 금전적, 친구에게는 정신적, 이웃사회에는 육체적, 금전적 나눔을 하였고, 20살 이후에는 가족과 친구, 이웃사회에 금전적 나눔을 하였습니다. 증진을 위한 향후 계획은 먼저 가족에게 금전적이 아닌 정성을 다하는 나눔과 배려 습관, 친구에게는 단순히 정신적인 배려만이 아닌 정성이 담긴 선물을 주는 것이고, 이웃사회에서는 능동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계획에 따른 실천, 가족에게는 금전적인 선물이 아닌 집안일을 해놓은 것으로 했고요. 친구에게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아닌 힘이 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하나 선물하였고, 이웃사회에서는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닌 나 스스로 나눔과 배려를 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개인별 효과로는 가족은 부모님의 수고를 덜고 부모님과 사이가 더 돈독해졌다고 할 수 있고, 친구에게는 친구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지고 가까워졌으며 또한 서로를 배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웃사회에서는 이제 직접 느낄 기회는 없었지만 실천함으로써 뿌듯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관계의 이해 2반 이해찬입니다.
목차는 나의 나눔과 배려 진단과 성찰, 계획 실천과 실천 소감 되겠습니다. 저의 나눔과 배려는 주로 가족에게 설거지, 심부름 등으로 실천을 주로 했고, 초등학교 시절은 딱히 기억이 없고, 중학교 시절은 봉사활동 등으로 나눔을 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당번이 아니어도 교실 청소를 돕는다든지 반찬 나눠 먹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길 가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거나 가족에 돕는다든지 이 정도입니다. 저의 나눔과 배려를 진단하자면 가족에게는 첫째로서의 의무감과 서로 기분 상하지 않기 위해서 배려를 하는 경우가 주로 있었고, 친구 자체가 거의 연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에게는 기회가 잘 없었고, 이웃사회에는 주로 스펙을 쌓기 위해서 나눔이나 배려를 했고, 봉사 후 약간의 보람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나눔과 배려에 대한 계획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배려를 하면서 살아갈 것이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 외출하는 김에 동생에게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사다 줬는데, 그 소감은 맛있게 먹는 걸 보니 기분이 좋았고, 내 샌드위치도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의 이해를 발표할 태권도 교육종합 전공 19학번 최근수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저가 그동안 해온 저의 나눔과 배려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한 나눔과 배려는 가족, 친구, 이웃사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부분은 가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해드리거나 심부름을 해드리는 중 제 육체적인 나눔과 배려를 이제 실천해왔으나 대학생으로 올라가서부터는 부모님에게 돈, 선물 등 이제 물질적인 것을 이용한 나눔과 배려의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친구 부분을 살펴보면
그동안 보상을 얻기 위해서나 이제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는 그 인맥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부분이 많았고, 이웃 사회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거나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한 적이 많았고, 이제 남들을 도와주더라도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제 봉사활동을 이제 시간에 채우기 위해서 이제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나눔과 배려에 대한 진단을 마치고, 나눔과 배려를 앞으로 더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대학생으로 올라가는데 돈을 이용한 물질적인 나눔과 배려의 비중이 많아졌으니까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행동에서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나눔과 배려를 실행해 보려 합니다. 친구에 대해서는 인맥을 쌓고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닌 이제 그런 짐들을, 스트레스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이웃사회도 마찬가지로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닌 이웃사회에서의 마음이 담긴 그 나눔과 배려를 실천해 보려 합니다.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은 실행을 해야 되는데요. 가족들한테는 제가 예전처럼 제가 초, 중,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제 해드렸던 집안일을 계속 도와드린다거나,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피곤하시면 안마를 해드리거나,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식사 후 물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거나, 이제 심부름을 해드리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으며, 친구들한테는 제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딱히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운동을 알려준다거나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웃사회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이웃분들을 이제 기다려주거나, 헌혈 아니면 아이들에게 저가 할 수 있는 그 선에서 무료로 운동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계획을 실천한 이후 생긴 효과와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실천한 뒤로는 가족들과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또한 배려를 통해서 가족 간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며, 친구들한테는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서는 이제 보상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졌으며,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웃사회에서는 배려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으며,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생기는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들 때문에 기분이 좋고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원분들의 개인별 발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최종 소감을 말씀드린 후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다운 학우님의 소감입니다. 이다운 학우님께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지금까지 자신이 나눔과 배려의 영역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은 나눔과 배려가 다른 이에겐 위로와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나눔과 배려를 습관화하여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겸 학우님의 소감입니다. 유태겸 학우님께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평소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자신의 인간관계의 문제점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눔과 배려의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이런 활동 덕분에 앞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찬 학우님의 소감입니다. 이해찬 학우님께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볼 수 있었고, 예전부터 나눔과 배려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과 배려를 자주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수 학우님의 소감입니다. 최근수 학우님께서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생각으로 지내왔는지를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의 이해라는 수업을 들으시면서
나라는 사람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관계에 의해 6조였습니다. 끝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